개국의 날 우리는 또 대한민국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판 무역 규제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2의 IMF가 다가온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지난주에 세 종류의 화공약품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수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할 때 일본 정부가 검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겠다. 세 가지 화공약품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금액도 얼마 안 돼요. 일본이 팔아먹는 가격이 한 5천억 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입해 와서 우리가 만드는 품목이 문제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과 반도체 그 회로와 기판입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만드는 이 반도체 제품 수출 액수가 무려 170조가 됩니다. 일본이 세 종류 화공약품만 빼버리면은 대한민국 수출이 170조가 그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쓰나미가 일본으로부터 지금 다가왔습니다.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일협정을 맺고 한 이래 일본이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품목을 가지고 무역 규제를 한 게 처음이라고요. 여기에 문제가 되는 화공약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에칭가스라고 그러는데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를 원소로는 불화수소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극동물입니다. 이걸로 살인가스라는 독가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우라늄, 원자판 만드는 데 쓰이는 우라늄을 정제하는데 이 불화수소가 쓰입니다. 일본이 이번에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한국 어느 수입업체가 이 불화수소를 일본으로부터 다량으로 수입을 해 갔는데 그 행방이 묘연하다 이거예요. 한국의 고객은 딱 두 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상당 부분이 어디로 없어졌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북한으로 간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북한 핵무기 만드는데 일본 수입산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 안보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화공약품의 수출을 우리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 일본 측 주장이 사실로 판명이 되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제재를 명백하게 위반한 거고, 그것도 아니고 핵무기 만드는 핵심 화공 제품을 수출한 거 되니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한국 정부의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을 하고 일본 놈이 나쁜 놈이다. 이 무역 규제 조치를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해서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를 하겠다. 아니 재판해가지고 결론 날려면 1년 반 2년 걸리는데 아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 재고가 3개월 뿐밖에 없대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계속 이걸 수출 안 해주면은 3개월 뒤에 대한민국 반도체 제작이 떨어져가지고 수출이 막 그냥 폭락을 하게 돼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게 돼 있는데 무슨 WTO에 제소를 합니까? 또 수입선을 바꾸겠대요.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갖고 와서 공급을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화수소를 만드는 나라가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중국이고 두 번째가 일본이고 러시아가 세 번째고 인도 이렇게 네 나라가 만드는데 네 나라 걸 다 수입한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90% 이상 일본 것만 쓴대. 왜 그러냐? 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 99% 순도라 그런다면은 일본산은 99.999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59 구자가 5개는 들어가는 정도의 고순도 제품이 일본 거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일본 거를 쓴다 이겁니다. 근데 러시아산을 사온다? 그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라인에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되돌리도록 라인을 고치고 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지금 독립운동하자는 거 아닙니까? 일본 놈들한테 항일운동하자는 거 아닙니까? 일본산 제품 구매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어디 독립운동하던 일제강점기입니까? 여러분들 일본 불매운동 할 수 있습니까? 이 앞에 계시는 우리 유튜브 얼굴한테 카메라 거의 대부분 일본산 캐논이죠. 대한민국이 원천 기술이 있습니까? 제작 장비,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작 장비의 국산화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가 일본 제작 기계입니다. 그런데 지난 70년간 일본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제품을 제공하고 부품을 제공하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1, 2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왜 갑자기 들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일본 사람 치밀하잖아요. 아주 냉철하죠. 계산적이죠. 기록을 남기는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감성적으로 돼야 돼. 일본 놈 나쁜 놈, 일본 놈한테 반대하자. 일본이 들고 나온 근거가 있고 나름대로 증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22년 전 IMF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97년 연말에 IMF가 와서 대한민국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IMF의 원인이 뭡니까? 그의 봄부터 일본 은행들이 한국에 빌려준 단기 외채를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액수가 120억 달러입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전체 우리가 IMF에 빌린 돈이 580억 달러인데 거기에 4분의 1이 넘는 26%를 일본이 빼가면서 다른 외국 기업이 빼가고 미국이 빼가면서 그냥 외환이 없어가지고 달러가 없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거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 아시죠? 한 15년 1995년 11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 하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일본 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대서특필이 돼서 아랫사람한테도 함부로 하기 어려운 망언을 일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OS가 내질렀습니다. 일본이 기다렸다가 바로 2년 되는 1년 반 지나가지고 97년 달러 빼버린 겁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여러분 문재인이가 17년 5월 9일 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 통화를 하는데 또 뭡니까? 서로 덕담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뭐 축하한다. 이제 좀 잘해보자 하는데 그 전화에서 문재인이가 뭐를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위안부를 보상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해치유재단을 오늘 당장 활동 중단하고 없애겠다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인가 봉합을 하고 고심 끝에 2년 넘게 고심해서 만들어낸 2015년 12월 달에 만들어낸 화해치유재단 없애겠다고 첫 통화했어요. 바로 문재인이가 아베 총리한테 첫 통화에서 반일하겠다고 아예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아니 65년 한일 청구권 회담 때 다 이미 정리된 징용자들에 대한 개별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가지고 포항 제철에 일본 도요타 제철이 투자해놓은 돈이 좀 있는데 그거를 한국 정부를 시켜서 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그거를 이유로 삼지 않고 핵무기 제조 원료가 되는 불화수소를 가지고 딱 국제 안보 문제를 걸어가지고 수출 규제를 해버렸죠.
자, 오죽하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바로 토요일 날 보따리 싸갖고 일본 가서 지금까지 일본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3개월 뒤면 반도체 못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24일까지 일본 정부가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일본이 해외에 주는 수출을 무제한으로 해주는 특혜를 주는 국가가 27개. 이거를 화이트 국가라 그러는데 한국을 빼겠다 그럽니다. 이거 빼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수백 개의 제품이 일본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일본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폭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미 일본엔 언론들 없으니까 일본 언론들은 반한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느 일본 언론은 4개월 뒤면은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 일본 경제 쓰나미가 오면. 자, 여러분. 자, 이거를 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한테 지금 항일운동 하라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항일운동으로 해서 될 일입니까? 아니, 관세청 동원해서 수입 통관 서류 갖고 와서 HM가스 수입한 놈 누군지 딱 찾아가지고 삼성하고 SK가 어디가 얼마 썼는지 딱 하면 계산이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우리 감정적으로 합니까? 이거는 외교의 실패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입니다. 이 책임을 왜 대한민국 기업한테 세우고 우리 국민 보고 일본에게 맞서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책임져야 합니다. 문재인이 그 한 놈의 반일 감정, 잘못된 종북 이념,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좀 폭망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가 망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 뛰어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은 이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먼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망하기 전에 문재인이 때려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